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, 이걸 토대로 이재령, 김문수, 이준석 새 후보 공약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삶에 직접 와닿을 만한 그런 핵심 내용들 위주로요. 알기 쉽게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비교해 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이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, 복지, 또 정치개혁, 이 큰 그림들을 보면서요, 그 안에 숨어 있는 생각의 차이점, 이런 걸 좀 짚어보고, 이게 여러분의 선택에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 붙여넣은 텍스트라는 제목의 요약 자료가 오늘 저희 논의의 출발점이 되겠네요. 네,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경제 공약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새 후보 접근법이 자료 보니까 정말 방향이 꽤 다르던데요. 네, 확연히 다르죠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AI나 콘텐츠 산업 같은 미래 분야 투자, 이걸 국가가 좀 주도해서 늘리고 또 청년 수당도 확대하겠다. 이런 입장이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국가주도 성장을 통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,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고요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르죠. 기업 규제를 좀 풀고, 아, 네네. 특히 청년들 주거나 출산 장려 지원,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. 이거는 이제 시장의 자율성,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접근법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료에도 보니까 뭐 특정 산업 분야 규제 완화 같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급되어 있고요. 맞습니다. 그런 디테일들이 있죠.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. 정부 사이즈 자체를 줄이겠다. 뭐 부처 통폐합이라든지 규제 철폐 같은 공약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. 지향하는 거죠.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가 주도할 거냐, 아니면 시장에 좀 더 맡길 거냐, 그것도 아니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거냐, 이 근본적인 경제 운영 철학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청년 지원만 봐도 딱 갈리네요. 이재명 후보는 수당 확대, 네, 김문수 후보는 주거랑 출산을 묶어서 지원. 패키지 형태죠. 네.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창업자금 지원.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실지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. 그렇죠. 어떤 게 더 와닿으시나요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. 이런 경제 기조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또 복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또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. 아, 그럼요. 복지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후보별로 좀 갈립니다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늘리고 또 정년 연장 같은 좀 보편적인 복지 확대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. 네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아까 경제에서도 봤듯이 청년, 출산, 육아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딱 묶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.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. 이준석 후보는 여기서도 좀 다른 길을 가는데요. 청년들한테 5천만 원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. 그리고 논란이 정말 많은 국민연금 개편, 이걸 그냥 정면으로 딱 내걸었어요.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 아닌가요? 되겠다, 이런 의지로 읽히고요.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지금 당장의 그 보육 부담을 더는 게 더 시급하신지, 아니면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것,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, 이 중에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,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 후보의 공약은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,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 그리고 정부 구조 개혁안을 좀 살펴보죠.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? 이것도 후보들 생각에 꽤 다른 것 같습니다. 자료를 보면요. 네, 정치개혁 방향에서도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나 법원 같은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. 네. 기존 시스템에 대한 좀 강한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죠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좀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안정을 더 강조하면서 기존의 보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. 네, 안정성을 중시하는 거죠. 이준석 후보는 여기서도 역시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네요.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같은 특정 부처는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자체를 좀 개편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, 이런 생각인 거죠.
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. 예를 들면요? 좀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을 막 이끌어가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편이 더 좋으신지 그것도 아니면 권력이 좀 분산되고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바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와, 이렇게 쭉 모아서 들어보니까요. 정말 후보마다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다르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경제성장 엔진부터 시작해서 복지 시스템,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까지 정말 각기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네요. 맞습니다. 근데 뭐 모든 공약을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다만 오늘 저희가 좀 짚어드린 것처럼 각 후보가 어떤 가치를 좀 더 앞에 두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그 핵심적인 차이점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 가장 잘 맞는 비전, 그걸 제시하는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?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. 여러분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? 이걸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이는 건 어떨까요? 그 기준이 여러분의 선택에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.